안녕하세요. 우리 팀의 거의 다 왔어 프로젝트 영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드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팀이 겪었던 이슈 세 가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는 약속에 늦는 친구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게임적 요소가 포함된 약속 기록 앱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는 약속을 생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약속이 생성되면 초대 코드가 생성되고 친구들은 코드를 통해 약속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위치를 지도의 마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실시간 순위, 친구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예상되는 소요시간, 실시간 자기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을 벗어나게 되면 HP가 감소하게 되는데 점점 조여오는 자기장을 피해서 약속 장소에 도착해야 HP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HP가 적을수록 정산할 때 술값을 많이 내야 하는 술값 정산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늑장 부린 친구일수록 술값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진행 중인 약속 정보나 종료된 약속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행 중인 약속의 자기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현재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의 간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에서 자기장을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기장 기능을 구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3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두 번째로 참여자가 어떤 교통수단으로 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장을 그리는 로직을 서버에서 처리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참여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초기 자기장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자기장은 약속 장소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반지름을 어떻게 설정해야 억울하게 HP가 깎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자기장이 만들어질까를 고민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약속 장소로부터 직선거리상 가장 먼 위치에 있는 참여자만 고려하면 초기 자기장은 모든 참여자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선거리상 더 가까운 위치에 있더라도 같이 출발했을 때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리로만 자기장을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와 이동하는 시간을 모두 고려한 속도를 통해서 자기장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속도가 1시간에 600m를 가는 경우라면 게임 시간이 2시간일 때 처음에 1200m의 반지름으로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이때 목적지에 더 가까이 있던 참여자는 자기장의 영향을 늦게 받게 되고 계산의 대상이 되는 참여자 또한 최적의 경로대로 간다면 HP가 깎이지 않게 되어 모두에게 공평한 자기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 했던 고민은 참여자가 버스를 타고 올지 택시를 타고 올지 혹은 어떤 경로를 통해 올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교통수단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이동수단을 고정시켜버리면 다양한 케이스에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날이 좀 쌀쌀해서 택시를 타고 가고 싶은데 도보를 기준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버리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케이스를 포함하기 위해 API를 통해 목적지까지의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세 가지 이동수단의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을 가져와 속도를 계산하고 그중 최대의 속도의 값을 자기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드로이드 개발자 넷이 모여서 어떻게 서버 로직 없이 클라이언트에서 자기장을 구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맨 처음 생각한 방법은 파이어스토어에서 초기 반지름 값만 클라이언트에 가져와서 시간이 될 때마다 자체적으로 자기장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장 업데이트가 서버에 의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트워크 끊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여자들끼리 정확히 같은 자기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자기장이 줄어드는 시간마다 새로운 반지름 길이를 파이어스토어에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이 경우 파이어스토어의 데이터 변화가 감지되면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변화된 자기장 길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장 동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기장이 변화할 때마다 모든 디바이스에서 한 번씩 업데이트를 요청을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많은 요청이 발생을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요청 중에 하나의 요청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야 했었는데, 파이어베이스의 트랜잭션 개념을 이용하여 업데이트 요청에 대한 동시성을 제어하고 자기장 업데이트 주기에 따른 시간 텀을 설정하여 요청 중 단 한 명의 요청만 유효하도록 구현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조여오는 자기장은 어떻게 구현을 하였을까요? 포그라운드 서비스에서 일정 시간마다 반지름 값을 계산하여 파이어스토어에 업데이트하고 프래그먼트에서 값의 변경을 감지하여 변환 값에 따라 자기장을 다시 그릴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현한 자기장 기능의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API를 호출해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을 가져와 속도를 계산하고 초기 자기장의 반지름을 계산하여 파이어스토어에 업데이트합니다. 게임이 시작하면 주기적으로 자기장이 업데이트되는 로직을 통해 자기장이 점점 조여오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힐트를 멀티모듈에 적용하면서 우리 팀이 겪었던 이슈입니다. 저희는 멀티모듈을 적용할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다른 팀들과의 밋업을 통해서 멀티모듈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멀티모듈을 적용했을 때 힐트에서 의존성 주입이 되지 않는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원인은 저희가 설계한 멀티모듈의 구조 때문이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앱 모듈에서 리모트와 로컬 모듈을 모르기 때문에 의존성 주입을 할 수 없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간에 의존성 주입을 위해 멀티모듈 구조를 바꿔야 하게 됐었고, 어떻게 구조를 변경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 데이터 모듈과 그 하위 모듈의 의존성 방향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하위 모듈에서 변경이 일어나면 상위 모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구조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기존 앱 모듈에서 리모트와 로컬 모듈까지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UI를 구성하고 있는 코드에서 불필요하게 리모트와 로컬 모듈을 알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앱 모듈과 프레젠테이션 모듈을 분리하여 앱 모듈에서 모든 모듈을 알게 하도록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의 장점은 다른 모듈이 불필요한 모듈을 알게 되지 않아도 되었고, 의존성 역전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모듈에 영향을 줄 일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앱 모듈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앱 모듈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케이스들을 많이 찾아본 결과 라이브러리를 초기화하거나 의존성 주입 모듈을 모아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좀 더 특별한 리사이클러뷰를 만들던 중에 발생한 이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맨 위의 아이템이 하이라이트 되는 리사이클러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맨 아래에 아이템이 위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하이라이팅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뷰를 끝까지 내렸을 때 맨 마지막 아이템이 맨 위에 도달하게 해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사이클러뷰 전체에 패딩 바텀을 두고 클립 투 패딩을 first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왼쪽 화면에서는 클립 투 패딩을 true로 했을 때 화면입니다. 보이다시피 밑부분이 조금 잘리는 화면이 보이는데요. 오른쪽처럼 클립 투 패딩을 first로 지정하게 되면은 마지막 아이템 밑으로 패딩 바텀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리사이클러뷰의 크기가 눈에 보이는 화면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하이라이트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온바인드 뷰 홀더에서 마지막 포지션에 마진 바텀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사이클러뷰에서 자체적으로 포지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리사이클러뷰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포지션이 다릅니다. 자칫하면 다른 곳에 마진 값이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템에 오프셋을 줄 수 있는 getItemOffset 함수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에만 맨 위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오프셋 값을 부여하여 해결하였고,
그리고 멋진 리사이클러블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이 많았지만 모두 담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다른 이야기나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